한국군 총은 장난감인가? 비웃음이 찢어놓은 사격장, 그리고 시작된 지옥. 이봐요, 솔저. 총구 흔들리는 거 안 보여요?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삽질만 배운다더니 사실이었네. 날카로운 하이톤의 영어 억양이 강원도의 차가운 겨울바람을 갈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람사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자는 고글을 머리 위로 올리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그녀의 이름은 제시카 밀러.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 출신의 전술 교관이자 이번 한미 연합 동계 훈련의 파견 장교였다. 금발에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타이트한 전술복 위로 드러난 그녀의 몸매는 훈련으로 다져진 야생마 같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소속 김도진 상사가 서 있었다. 도진은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표적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고 검게 그을린 피부와 눈가에 자리 잡은 미세한 흉터만이 그가 지나온 전장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평소라면 침묵으로 일관했을 707 부대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제시카의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훈련 첫날부터 그녀는 한국군의 장비, 전술, 심지어 식사 예절까지 꼬투리를 잡으며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다. 대답이 없네? 영어가 너무 어려운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울기라도 하려는 건가? 제시카가 도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다시 한번 도발했다. 그녀의 주변에 있던 미군 병사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도진의 부하들에게는 참기 힘든 모욕이었다.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시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그 안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억눌린 활화산이 숨겨져 있었다. 밀러 대위님.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동굴 속에서 울리는 짐승의 그르렁거림 같았다.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담보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생명하. 제시카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자신의 허리춤에 있는 최신형 소총을 꺼내들었다. 당신들의 그 낡은 전술로 무슨 생명을 지킨다는 거지? 내 눈에는 겁먹은 고양이들로밖에 안 보이는데 정 그렇게 자신 있으면 증명해봐. 제시카는 사격장 저 끝 1km 밖에 있는 손톱만한 표적을 가리켰다. 육안으로는 점으로도 보이지 않는 거리였다. 저기 보이는 붉은 깃발의 깃대. 1km 밖이야. 바람은 북서풍 7민. S 눈보라가 치고 있어. 내가 먼저 쏘고 당신이 쏘는 거야. 만약 당신이 나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제시카가 도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속삭였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도진의 차가운 턱 끝에 닿았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한국군은 미군의 보조일 뿐입니다라고 복창해 전 부대원 앞에서. 그것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 아니한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짓밟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도진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부하들이 웅성거리며 도진을 말리려 했지만 도진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좋습니다. 대신 제가 이기면. 도진이 제시카의 푸른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대위님은 이 훈련 기간 내내 제 명령에 절대 복종하십시오. 토 달지 말고 비꼬지 말고 제 그림자처럼 따르십시오. 명령, 하, 재미있네, 좋아요, 딜. 제시카는 자신만만하게 사로에 엎드렸다. 그녀의 자세는 교본 그 자체였다. 호흡, 견착, 격발. 모든 것이 완벽했다. 탕!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1km 밖 깃대의 윗부분이 정확히 날아갔다. 미군 측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봤어? 이게 실력이야. 자, 이제 당신 차례야. 코리안 슈퍼솔저. 제시카가 흙을 털고 일어나며 비릿하게 웃었다. 도진은 말없이 자신의 저격소 총을 들었다.
낡고 손때 묻은 총이었지만 그의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는 엎드리지 않았다. 서서 쏴 자세. 극한의 바람 속에서 스코프도 없이 가늠자만으로 조준을 시작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미쳤어. 저 거리에서 서서 쏴라니. 도진의 호흡이 멈췄다. 눈보라가 그의 속눈썹에 내려앉았지만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바람의 소리만이 남았다. 탕! 총구가 불을 뿜었다. 잠시 후 관측병의 무전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명중, 깃대. 깃대가 아니라 깃대를 고정하고 있던 핀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깃발이 떨어졌습니다. 정적. 깃대를 맞추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어려운 보이지도 않는 고정 핀을 맞췄다. 그것도 서서 쏴 자세로. 제시카의 입이 딱 벌어졌다.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도진은 총을 내리고 무심하게 제시카를 스쳐 지나갔다. 약속 지키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은 제 명령에. 그때였다. 쾅! 훈련장 입구 쪽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치솟았다. 땅이 울리고 훈련장 유리가 박살났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묻힐 정도의 굉음이었다. 뭐야? 오발 사고야? 아니 저건? 도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것은 훈련용 포금탄 소리가 아니었다. 살을 태우고 뼈를 부러뜨리는 진짜 폭약, TNT의 냄새였다. 곧이어 사방에서 총성이 들려왔다. 타탕, 타다당, 훈련용 공포탄이 아니었다. 콘크리트 바닥을 때리고 튀어오르는 파편, 사람의 몸을 뚫고 지나가는 둔탁한 타격음. 실탄이었다. 적습, 실제 상황이다. 모두 엄폐해. 도진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제시카를 낚아채 바닥으로 뒹굴었다. 피. 도진이 서 있던 자리 정확히 머리 높이의 벽에 총알이 박혔다. 1초만 늦었어도 즉사였다. 이거 놔. 뭐 하는 짓이야. 제시카가 도진의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쳤다. 그녀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저 자신의 자존심을 긁은 이 남자에게 안겨 있다는 사실이 불쾌할 뿐이었다. 가만히 있어. 진짜 총알이라고. 도진이 거칠게 제시카의 머리를 눌러 바닥에 밀착시켰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제시카의 등을 짓눌렀다. 평소라면 성희롱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을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도진의 어깨 너머로 훈련장에 난입한 무장 괴한들이 보였다. 그들은 흰색 설상 위장복을 입고 최신형 자동 소총으로 무차별 난사를 하고 있었다. 훈련이라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거나 공포탄만 지급받은 병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하얀 눈밭이 순식간에 붉은 선혈로 물들었다. 이게 무슨... 제시카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델타포스 교관이라지만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을 당해본 적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정신 차려, 대위. 도진이 제시카의 뺨을 가볍게 때렸다. 무기고로 이동한다. 내 뒤에 딱 붙어. 떨어지면 죽는다. 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훈련용 소총을 집어던지고 쓰러진 동료의 품에서 대검 하나를 챙겼다. 그의 눈빛은 아까 사격장에서 보여주었던 차분함과는 달랐다. 살기로 번뜩이는 짐승의 눈. 707의 전설이라 불리던 유령이 깨어난 것이다. 일어날 수 있겠나? 도진이 손을 내밀었다. 제시카는 멍하니 그 손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비웃고 조롱했던 그 손이었다.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힌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손이 지금 이 아비규환의 지옥 속에서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다. 쿠구궁. 또 한 번의 폭발이 그들 근처를 덮쳤다. 도진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제시카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눈보라 속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장 속으로 그들의 길고도 위험한 그리고 치명적인 생존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꽉 잡아. 놓치면 당신 시체도 못 찾아. 도진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제시카의 귓가에 박혔다.
그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다. 오만했던 미군 여교관과 그녀를 지키려는 한국군 특수부대원. 두 사람의 운명은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그렇게 하나로 묶이기 시작했다. 다음 편 예고 무기고에 도착했지만 탄약은 없었다. 고립된 산속에서 제시카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도진을 향해 날아오는 저격수의 총구.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청하신 대로 1부의 긴장감을 이어받아 2부부터 15부까지 각 파트별로 디테일한 감정 묘사와 서스펜스, 그리고 한국적인 정서와 특수부대의 전술적 고증을 담아대서 사실을 집필해 드리겠습니다. AI의 출력 한계상 각 파트를 4,500자씩 기계적으로 채우기보다는 전체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최대한 길고 밀도 있게 작성하여 끊김없이 하나의 완벽한 드라마가 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무기고 철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습니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시카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기고 안의 풍경은 그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훈련용 공포탄 박스만 굴러다닐 뿐, 실탄이 보관된 이중 잠금 렉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털린 후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실탄이 하나도 없다고? 제시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델타포스 교관으로서의 자존심이 공포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내부 소행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진입하기 전 누군가 무기고를 먼저 손댔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탄피 하나를 주워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직 화약 냄새가 납니다. 놈들이 멀지 않아요. 도진은 구석에 방치된 전술용 대검 2자루와 연막탄 몇 개, 그리고 통신이 끊긴 무전기를 챙겼습니다. 대위님, 제 지시를 따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장도 통신도 없습니다. 뒷산 우회로를 통해 벙커로 이동해야 합니다. 벙커? 지금 장난해요? 내 부하들이 저 밖에서 죽어가고 있어. 당장 통신탑으로 가서 본대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해. 제시카는 도진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델타포스 대원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통신탑은 개활지입니다. 저격수들의 밥상이란 말입니다. 도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도진은 여전히 실전 경험 없는 한국 군인일 뿐이었습니다. 겁쟁이는 숨어 있어. 난 내 방식대로 해결할 테니까. 제시카는 무기고 비상구를 발로 차 열고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기랄. 도진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실루엣은 하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진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대로 생존을 위해 벙커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저 오만한 여자를 위해 목숨을 걸 것인가? 그는 텅 빈 무기고를 한번 돌아보고는 대검을 고쳐 쥐고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시각 제시카는 통신탑을 향해 설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하얀 설원 위 그녀의 검은 전술복이 얼마나 완벽한 표적인지. 능선을 지키고 있던 적의 저격수가 스코프 십자선 정중앙에 제시카의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시간조차 가질 수 있을까요? 당! 건조한 총성이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제시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충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머리가 아닌 허벅지였습니다. 윽! 제시카가 비명을 지르며 눈밭에 고꾸라졌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빗나갔군. 능선 위의 저격수가 혀를 찼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는 다시 볼트 액션을 당겨 차탄을 장전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심장을 노렸습니다. 쓰러진 제시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기어가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까 무기고에서 들었던 도진의 경고였습니다. 저격수들의 밥상입니다. 당. 두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제시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없었습니다. 대신 누군가 거칠게 그녀의 멱살을 잡고 눈구덩이 속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 안 차립니까? 도진이었습니다. 그는 제시카를 바위 뒤 사각지대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도진의 왼쪽 어깨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를 구하려다 스치듯 총상을 입은 것입니다. 당신, 왜? 제시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진은 대답 대신 자신의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댔습니다. 쉬, 위치 노출됩니다. 도진은 품에서 연막탄을 꺼내 능선 쪽으로 던졌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뛸 수 있겠습니까? 다리가 안 움직여요. 제시카가 울먹였습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여린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진은 말없이 등을 내밀었습니다. 업히십시오. 하지만 당신도 다쳤잖아. 말 좀 들으십시오. 여기서 둘 다 죽고 싶습니까? 도진의 호통에 제시카는 떨리는 팔로 그의 목을 감쌌습니다. 도진은 80kg에 육박하는 군장도 메고 산을 타던 707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제시카를 깃털처럼 가볍게 업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숲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제시카의 뜨거운 피와 체온, 그리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 도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린다. 반드시 살려서 돌려보낸다. 그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지키지 못했던 동료에 대한 속죄이자 이 오만한 여자에게 한국 군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오기였습니다. 하지만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은 집요했습니다. 숲속 어디선가 놈들을 찾아 핏자국을 쫓아라 라는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제시카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등 뒤까지 다가온 이 순간 도진이 선택한 은신처는 과연 안전할까요? 도진이 발견한 곳은 벼랑 끝에 위태롭게 걸린 작은 자연 동굴이었습니다. 입구가 덤불로 가려져 있어 밖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도진은 제시카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동굴 안은 밖보다는 덜 추웠지만 냉기는 여전했습니다. 제시카는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과다출혈과 추위, 쇼크가 동시에 오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급하게 불을 피우려 했지만 젖은 나무들은 연기만 내뿜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불을 피우면 연기 때문에 위치가 발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추워. 제시카가 웅크리며 신음했습니다. 도진은 손전등을 켜고 제시카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총알이 허벅지 바깥쪽을 뚫고 나간 관통상이었습니다. 다행히 대동맥은 피했지만 지혈하지 않으면 위험했습니다. 상처 부위는 허벅지 꽤 위쪽, 서해부 근처였습니다. 대위님 실례하겠습니다. 지혈을 해야 합니다. 도진은 제시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술용 대검으로 그녀의 바지단을 찢어 올렸습니다. 카칵 뭐 하는 거야? 제시카가 반사적으로 도진의 손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남녀를 떠나 가장 은밀하고 민감한 부위를 낯선 남자, 그것도 자신이 무시했던 한국 군인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수치심이 공포를 이긴 것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당신 피가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도진이 제시카의 두 손목을 한 손으로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차가운 손이 뜨거운 살결에 닿자 제시카의 몸이 화로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묘한 전율이 뒤섞인 신음이 제시카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도진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오직 상처만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에 감고 있던 쉐마 전술 스카프를 풀어 상처 부위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지혈을 위해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까지 손을 넣어 매듭을 지어야 했습니다. 도진의 거친 손이 제시카의 부드러운 살결을 파고들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동굴 안을 채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피는 멈출 겁니다. 도진이 손을 떼고 물러났습니다. 그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진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버린 여자의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시카의 시선이 도진의 찢어진 군복 사이로 드러난 상처에 머물렀습니다. 아까 자신을 구하다 입은 어깨의 상처 외에도 그의 몸 곳곳에는 오래된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칼자국, 화상자국, 당신 몸, 그 흉터들. 제시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진은 급하게 옷을 여미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훈련하다 생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훈련 상처가 아님을 베테랑인 제시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였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굴 바로 앞까지 다가온 놈들의 그림자.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도진의 다음 행동은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몸은 이제 떨림조차 멈춘 상태였습니다. 저체온증의 말기 증상, 의식이 흐려지고 근육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졸려 자고 싶어. 제시카의 눈이 반쯤 감겼습니다. 이대로 두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었습니다. 도진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여론은 사람의 체온뿐이었습니다. 대위님, 제 말 들리십니까? 자면 안 됩니다. 도진이 제시카의 뺨을 때려 깨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진은 상의를 탈의했습니다. 단단한 근육질의 상체가 어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제시카의 상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시카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속옷 차림이 된 제시카를 도진이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맨살과 맨살이 맞닿는 순간 차가운 얼음장 같던 제시카의 몸에 도진의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군복 재킷으로 두 사람을 감싸고 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 그는 온몸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도진의 단단한 가슴팍에 파묻혔습니다. 쿵쿵쿵. 도진의 심장 소리가 제시카의 귀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규칙적이고 강한 박동.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그녀를 지키겠다는 맹세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제시카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도진의 턱선과 굳게 담은 입술이었습니다. 따뜻해. 제시카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더 깊은 온기를 찾아 도진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도진의 등 뒤에 있는 큰 흉터를 스쳤습니다. 도진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도진이 낮게 경고했지만 제시카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 상처 아팠겠네요.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진은 침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상처,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위로, 낯선 이방인 여자가 꽁꽁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동굴 안 서로의 숨결이 섞이고 체온이 공유되는 기묘한 밤. 적의 추격보다 더 위험한 감정의 불꽃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무전기에서 들려온 잡음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치직, 치지직, 놈들을 못 찾았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할까요? 죽은 적에게서 뺏은 무전기에서 한국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부의 적 도진이 알고 있던 작전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충격적인 진실은 이사님? 제시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고요? 도진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이사라는 호칭,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톤. 그것은 단순한 테러리스트 집단이 아니라 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민간 군사기업 PMC나 내부 배신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놈들이 우리 위치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도지는 제시카에게 다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지금은 부끄러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 걸을 수 있어요. 제시카가 일어서려 했지만 상처가 터지며 비틀거렸습니다. 도지는 말없이 다시 등을 내밀었습니다. 피십시오. 제 등은 방탄입니다. 도진의 썰렁한 농담에 제시카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진은 제시카를 업고 어둠 속의 설산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짐승처럼 은밀하고 빨랐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레이저 포인터 불빛이 춤을 추듯 다가왔습니다. 발견했다. 사격 개시. 타타탕. 총알이 도진의 발치에 튀었습니다. 도진은 나무 뒤로 몸을 숨기며 한 손으로는 제시카를 잡고 한 손으로는 뺏은 소총을 들었습니다. 꽉 잡아요. 귀 막으십시오. 도진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감각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탕.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발백중. 707 전설의 스나이퍼다운 실력이었습니다. 제시카는 도진의 등에 매달려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등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전해지는 힘, 흔들림 없는 사격,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움직임.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남자가 섹시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신 정말 괴물이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도진은 멈추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끈질겼습니다. 스노모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동력에서 밀리는 상황. 이대로는 잡힙니다. 대위님, 저기 벼랑 끝에 보이는 나무, 저기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도진이 가리킨 곳은 수십 미터 높이의 전나무였습니다. 나보고 저길 올라가라고. 다리도 다쳤는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무할 테니까 저 위에서 놈들의 위치를 불러주십시오. 당신이 내 눈이 되어줘야 합니다. 도진은 제시카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의 눈빛이 제시카를 움직였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나 떨어뜨리면 죽어서도 저주할 거야. 제시카는 이를 악물고 나무를 기어 올랐습니다. 도진은 나무 아래서 적들을 막아냈습니다. 30방향. 두 놈 접근. 나무 위에서 제시카가 외쳤습니다. 도진은 즉각 반응하여 적을 제압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만했던 미군 교관과 꽉 막힌 한국군 상사가 완벽한 팀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탄약은 떨어져 가고 포위망은 좁혀져 옵니다. 마지막 탄창 하나, 적은 20명. 도진이 꺼내든 최후의 수단은 탄약이 바닥난 도진은 연막탄을 터뜨리고 혼란을 틈타 제시카와 함께 절벽 아래 틈새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운 좋게도 그곳은 눈이 쌓여 만든 천연 참호였습니다. 적들은 그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수색을 멈추고 물러났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도진은 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찰나, 도진의 몸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쏘지 마, 제발. 도진이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제시카는 놀라서 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진? 김 상사? 정신 차려요. 도진은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5년 전 인질 구출 작전. 자신의 판단 실수로 아끼던 후임을 눈앞에서 잃었던 그날의 지옥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피로 물든 후임의 얼굴, 자신을 원망하는 듯한 눈빛. 으아악! 도진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고 호흡은 과호흡 상태였습니다. 항상 냉철하던 얼음 기계의 무너진 모습에 제시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에요. 당신은 안전해요. 제시카는 본능적으로 도진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도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제시카의 품에서 떨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나 때문에. 제시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전장에서 동료를 잃은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도진의 젖은 등을 토닥이며 아이를 달래듯 속삭였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린 군인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도진은 제시카의 품에서 천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땀 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미세하게 섞인 여성의 향기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진이 황급히 떨어지려 했지만 제시카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당신도 사람이었네요. 기계인 줄 알았는데. 제시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첫 작전 때 내 실수로 민간인이 다쳤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완벽해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발악했던 거예요. 남들을 무시하면서 내 약점을 감추려고 했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꺼내 보였습니다. 국적도 계급도 성별도 달랐지만 생존자가 겪는 아픔은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전우애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싹됐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오자 무전기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놈들이 민가로 내려갔어. 인지를 잡겠다는 거야. 민간인을 방패로 삼으려는 적들. 도진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총을 잡을 수 있을까? 민간인 미친 새끼들. 도진이 주먹으로 눈벽을 쳤습니다. 민가로 내려간다는 건 대규모 인질극을 벌여 자신들을 유인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가야 해요. 우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게 둘 순 없어요. 제시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와 민가 근처로 잠입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이미 수십 명의 주민들이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본 도진은 경악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합훈련의 한국 측 책임자이자 도진이 믿고 따르던 선배 박중령이었습니다. 박중령님. 설마. 도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중령은 테러리스트 리더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상사,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내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살려주지. 박중령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훈련을 가장해 도진과 제시카, 그리고 707과 델타포스의 핵심 전력을 제거하고 무기 밀매와 관련된 비리를 덮으려는 거대한 음모였던 것입니다. 나가지 마요. 나가면 개죽음이에요. 제시카가 도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 나가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도진은 제시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계획을 들으십시오. 내가 미끼가 되어 놈들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그 사이에 당신은 마을 뒤편 변전소로 가서 전기를 끊으십시오. 암흑이 되면 승산이 있습니다. 미쳤어? 혼자서 저 많은 병력을 상대하겠다고? 당신 다쳤잖아. 믿으십시오. 707은 죽지 않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저격총을 제시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나를 쏘십시오. 놈들에게 잡혀서 정보를 불기 전에 당신 손으로 끝내주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제시카에게 온전히 맡기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제시카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남자를 쏠 수 있을까? 내 손으로? 도진은 두 손을 들고 마을 회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박중령, 내가 여기 있다. 약속대로 사람들은 풀어줘라. 수십 개의 총구가 도진을 향했습니다. 박중령이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순진한 놈 여전하구나. 박중령이 도진의 복부를 군화발로 걷어찼습니다. 도진이 바닥에 쓰러지자 적들이 달려들어 그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참하게 짓밟히는 도진. 제시카는 변전소 스위치에 손을 올렸다. 지금 전기를 내리면 도진은 어둠 속에서 고립된다. 과연 그녀의 선택은? 제시카는 눈을 질끈 감고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마을 전체에 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뭐야? 전기가 왜 이래? 예비 전력 돌려? 박중령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적들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려 우왕좌왕하는 찰나. 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을 구르며 적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어둠은 707의 친구였습니다. 도지는 뺏은 대검으로 적들의 그림자 사이를 누볐습니다. 소리 없이 신속하게. 으악, 어디야, 어디 있어? 적들의 비명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제시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전소 지붕 위로 올라가 도진에게 건네받은 저격총으로 어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탕, 탕. 적외선 스코프를 통해 보이는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내 남자 건드리지 마, 이 자식들아. 그녀의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노련했습니다. 그는 조명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펑! 대낮처럼 환한 빛이 마을을 비췄습니다. 도진의 위치가 노출되었습니다. 적이다, 쏴라.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도진은 마을 회관 기둥 뒤로 몸을 숨겼지만 허벅지와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피가 솟구쳤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박중령이 권총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잘 가라, 도진아. 넌 너무 올곧아서 문제였어.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건 도진이 아니었습니다. 박중령의 권총을 든 손목이 터져 나갔습니다. 제시카였습니다. 그녀가 수백 미터 거리에서 흔들리는 조명탄 불빛 아래 박중령의 손목을 정확히 저격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도진, 뛰어. 제시카가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도진은 고통을 참고 일어나 마을 회관 뒤편 절벽으로 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급류가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뛰어내려요. 내가 갈게요. 도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적들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시카 꼭 살아남아. 도진은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물속으로 사라진 도진.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 강으로 뛰어드는 제시카. 하지만 강물 아래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차가운 강물이 도진의 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총상의 고통과 저체온증으로 몸이 마비되어 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그때 물보라를 일으키며 누군가 뛰어들었습니다. 제시카였습니다. 그녀는 인어처럼 유영하여 도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진의 허리춤을 잡고 수면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급류가 너무 거세고 도진의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적들이 강물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가는 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제시카는 도진을 끌고 강변의 수중 동굴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폐에 물이 찼습니다. 안 돼, 죽지 마. 제시카는 물속에서 도진의 뺨을 때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술을 도진의 입술에 포개었습니다. 수중 인공호흡, 그녀의 숨결이 도진의 입 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속에서 흩날리는 두 사람의 머리카락,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손길. 콜록, 도진이 물을 토해내며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제시카의 걱정스런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수중 동굴의 에어포켓으로 올라왔습니다. 미친,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제시카가 헐떡이며 도진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 도진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우면 살아서 갚아요, 평생. 제시카가 도진의 입술에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인공호흡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뜨겁고 절박한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로맨스도 잠시 밖에서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중령이 헬기를 타고 추격해온 것입니다.
동굴 입구에 기관총 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독 안에 든 쥐다. 폭례를 투하해. 물속에서 터지는 폭발. 탈출구는 없다. 도진과 제시카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폭뢰, 미친놈들. 도진이 욕설을 뱉었습니다. 물속에서의 폭발은 충격파 때문에 내장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잠수 장비가 필요해. 도진은 동굴 구석에 걸려있던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낡은 산소통과 호스를 발견했습니다.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3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린 저 호스를 나눠 물고 강 하류까지 자명으로 이동합니다. 놈들이 폭뢰를 터뜨리고 확인하러 내려오는 순간이 기회입니다. 나보고 그 더러운 걸 물라고?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갑시다. 두 사람은 호스 하나를 번갈아 물며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쾅! 뒤에서 폭뢰가 터졌습니다. 충격파가 등을 때렸지만 도진이 제시카를 감싸 안아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그들은 하류의 갈대밭에 숨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둘 다 만신창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도망은 끝이야. 사냥을 시작하지. 제시카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전사였습니다. 놈들의 헬기가 제급유를 위해 착륙할 겁니다. 그때를 노립니다. 도진과 제시카는 택지대를 기어서 헬기 착륙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진흙을 온몸에 발라 위장을 했습니다. 제시카는 더 이상 더러운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지시대로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헬기가 착륙하고 박중령과 부하들이 내렸습니다. 시체 확인했나? 못 찾았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해. 박중령이 소리치는 순간 바고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이 보초병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도진이 급조한 활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사신. 적습 어디야? 그때 반대편에서 제시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빼앗은 수류탄을 헬기 연료통 쪽으로 굴렸습니다. 서프라이즈 머더프. 이에 두 과광. 헬기가 폭발하며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적들이 혼비백산하는 사이 도진과 제시카의 콤비 플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진이 근접 격투로 적을 제압하면 제시카가 떨어진 총을 주워 사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등과 등을 맞대고 싸우는 두 사람.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혼란을 틈타 스노모빌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놓치면 끝입니다. 도진이 옆에 있던 다른 스노모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타요. 설원 위에서의 고속 추격전. 총알이 스치고 스노모빌이 충돌하는 위험한 레이스. 그런데 앞쪽 절벽이 끊겨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멈추지 않고 절벽을 뛰어넘으려 했습니다. 도진, 우리도 뛰어요? 아니, 쏩니다. 도진은 스노모빌을 한 손으로 운전하며 다른 손으로 저격총을 들었습니다. 흔들리는 차체, 고속 주행, 바람. 불가능에 가까운 사격. 공중으로 날아오른 박중령. 도진의 총구는 그를 겨누고 있다. 과연 이 무모한 샷은 성공할 것인가? 탕! 도진의 총알이 박중령의 스노모빌 엔진을 관통했습니다. 스노모빌은 공중에서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 눈밭으로 처박혔습니다. 도진과 제시카는 멈춰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중령은 피투성이가 된 채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박중령. 도진이 총구를 겨누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비릿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끝, 과연 그럴까? 박중령이 품에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이 산 전체에 폭탄을 설치해뒀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끼는 707 부대원들이 갇혀있는 벙커에도. 도진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인질이었습니다. 리모컨 버튼 하나면 내 동료들은 통구이가 된다. 총 버려. 도진은 갈등했습니다. 눈앞에 원수를 죽이면 동료들이 죽습니다. 안 돼요, 도진, 총 버리지 마요. 제시카가 말렸지만 도진은 천천히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죽는 것.
박중령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권총을 도진에게 겨눴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비리가 영원히 묻히거든. 도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시카가 도진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도진이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대위님, 빠지십시오. 이건 내 문제입니다. 아니, 이건 우리 문제예요. 감동적이군. 그럼 둘 다 죽어라. 박중령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제시카가 도진의 품에 있던 대검을 뽑아 박중령에게 던졌습니다. 푹! 대검이 박중령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총알이 빗나가며 도진의 귀를 스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박중령이 리모컨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도진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박중령을 덮쳤습니다. 두 사람은 눈밭을 뒹굴며 리모컨을 뺏기 위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박중령은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약물에 취해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도진의 목을 조르며 리모컨을 누르려 했습니다. 도진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누른다, 다 죽어.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군일까 적군일까? 그리고 제시카의 눈에 들어온 것. 눈 속에 파묻힌 권총 한 자루.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질식 직전의 도진, 리모컨을 누르려는 박중령. 제시카는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제시카는 눈밭을 기어 권총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추위와 부상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진과 박중령은 뒤엉켜 있어 자칫하면 도진을 쏠 수도 있었습니다. 제시카, 쏴! 도진이 목이 졸린 채로 소리쳤습니다. 못하겠어. 당신이 맞는단 말이야. 제시카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믿어. 당신은 델타포스 교관이잖아. 쏴. 도진의 외침이 제시카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일부에서 그녀가 도진을 조롱하며 쏘았던 1K맨 저격. 그때의 오만함이 아닌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이 필요했습니다. 제시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도진이 가르쳐준 호흡법. 들이마시고 멈추고. 세상이 느려졌습니다. 박중령의 미간이 보였습니다. 도진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틀어 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 제시카의 손을 떠난 총알이 회전하며 날아갔습니다. 퍽! 박중령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정확한 헤드샷. 리모컨을 쥔 손이 힘없이 풀어졌습니다. 도진은 박중령을 밀쳐내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리모컨을 낚아채 안전핀을 뽑아버렸습니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제시카가 총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도진이 기어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밭에 누워 서로의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뜬 헬기는 아군이 아니었습니다. 헬기에서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저놈들은 박중령의 잔당들이야. 도진과 제시카는 다시 일어나 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체력은 한계였고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도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근처에 눈사태 방지용 펜스가 보였습니다. 제시카, 저길 쏴요. 눈사태를 일으켜서 헬기를 덮쳐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도 같이 휩쓸려요. 우린 저 바위 틈으로 숨으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도진과 제시카는 동시에 펜스를 향해 사격했습니다. 우르르릉, 거대한 눈더미가 산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쓰나미가 헬기를 향해 덮쳐갔습니다. 숨어, 눈사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헬기는 추락하고 도진과 제시카는 눈 속에 파묻히는데 그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눈사태가 지나간 후 산은 고요했습니다. 헬기의 잔해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눈더미 아래 작은 공간. 도진과 제시카는 서로를 껴안은 채 파묻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위 틈이 그들을 살렸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죽는 건가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희미했습니다. 아닙니다. 구조대가 올 겁니다. 도진은 끊임없이 눈을 파내며 구멍을 만들려 했지만 눈은 너무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점점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도진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나가서 하십시오. 아니, 지금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제시카가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처음에 당신 무시했던 거 미안해요. 당신은 내가 본 군인 중 최고예요. 그리고 남자로서도. 도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도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입니다. 시끄럽고 제멋대로인데 지켜주고 싶은 여자.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입을 맞췄습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키스. 그때 위쪽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다 판에 생존 반응이 있다. 한국어였습니다. 707 대원들이었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손이 두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살았다. 김 상사님이 살아계신다. 도진과 제시카는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약속 지키십시오. 평생 갚는다면서요. 도진이 피 묻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시카도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후 제시카는 본국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군 측에서는 그녀를 영웅으로 만들며 빨리 미국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도진은 수술실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도진은 제대를 결심한다. 그리고 그에게 도착한 한 통의 편지. 편지 속에 담긴 비행기 티켓의 의미는 1년이 지났습니다. 도진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제시카와의 연락은 두절되었습니다. 그녀는 펜타곤으로 영전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역시 우린 사는 세계가 달랐나. 도진은 민간 군사 기업 PMC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하고 조용한 시골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세단 한 대가 도진의 집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선글라스를 낀 금발의 여성, 제시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군복이 아닌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김도진 씨. 아니, 이제 민간인인가? 도진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어떻게? 당신 스카우트하러 왔어요. 내가 이번에 주한 미군 자문위원으로 발령받았거든요. 근데 한국이 너무 위험해서 말이야. 실력 좋은 경호원이 필요해서. 제시카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대상, 제시카 밀러 임무, 24시간 밀착 경호, 계약 기간, 종신. 종신 계약, 이건? 싫으면 말고요. 다른 사람 알아봐야겠네. 제시카가 돌아서려 하자 도진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명령 불복종은 안 합니다. 도진이 제시카를 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요, 미치도록. 두 사람은 한국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재회의 키스를 나눴습니다. 설원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도 죽음의 공포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근데 경호 비용은 비쌉니다. 도진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내 사랑으로 갚을 테니까. 오만했던 미군 여교관과 상처 입은 한국군 스나이퍼.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등을 지키는 영원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바람사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제목, 얼어붙은 편견을 녹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온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뜨거운 이야기는 단순한 전장의 기록이나 남녀 간의 로맨스를 넘어 극한의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애와 리더십, 그리고 신뢰의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 교육적인 목적으로 재구성된 시나리오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와 덕목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강원도의 설산, 그곳에서 우리는 두 명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실력만을 믿고 타인을 깎아내리던 오만한 엘리트 교관 제시카,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안고 침묵 속에 자신을 단련해온 한국의 특수부대원 김도진.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국적, 그리고 서로를 향한 편견은 마치 영하 20도의 추위처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사가 오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는 그 견고했던 편견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겉모습이나 배경 혹은 첫인상만으로 상대를 쉽게 재단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실력이 없을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그 오만한 마음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인연을 혹은 나를 구해줄 귀인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시카가 도진을 무시했던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가장 위급할 때 자신의 등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도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야기 속 도진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싸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던져 상대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모습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진정한 실력과 내공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비웃음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가며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 여러분을 오해하거나 깎아내리려 할 때 도진처럼 침묵 속에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분노로 대응하는 대신 결과로 증명하고 인격으로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상처의 치유입니다. 도진은 동료를 잃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고 제시카 역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비로소 각자의 갑옷을 벗어던졌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고 차가운 가면을 쓴 채 타인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사람의 온기에 기대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내보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것은 그 어떤 전술보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배신은 흔하며 믿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믿었던 선배 박중령의 배신은 우리네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어 더욱 씁쓸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도진이 절벽 끝에서 제시카에게 나를 쏘라며 목숨을 맡겼던 그 신뢰. 제시카가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겨 사랑하는 이를 구했던 그 용기. 그것이야말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나의 등을 내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생존을 넘어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곁을 지키는 종신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해피엔딩을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이자 안식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혹은 나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없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도진과 제시카처럼 우리 또한 서로의 온기가 되어준다면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배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작가인 저 또한 깊은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펜 끝에서 탄생한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보여준 처절한 사투와 사랑은 저에게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시선과 감정을 담아 이 이야기에 숨겨진 의미들을 25문장의 독백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부디 이 문장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보라치는 사격장에서 도진이 묵묵히 관역을 조준할 때 저는 침묵이 변명보다 얼마나 더 강한 웅변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제시카의 비웃음을 참아내던 도진의 등 뒤에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탄이 날아드는 아수라장 속에서 제시카를 감싸안은 도진의 팔뚝은 그 어떤 강철 방패보다도 단단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도진의 등에 업힌 제시카를 보며 살고자 하는 의지 앞에서는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님을 느꼈습니다. 동굴 속에서 덜덜 떠는 제시카를 위해 망설임 없이 옷을 벗어준 도진의 행동은 진정한 남성다움이란 근육이 아니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의 맨살이 닿고 심장 소리가 공유되는 그 순간 국적과 언어의 장벽은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진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를 보며 그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와 침묵의 고통이 전해져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악몽을 꾸는 도진을 안아주는 제시카의 모습에서 강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위로가 필요한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믿었던 선배의 배신을 목격한 도진의 눈망울이 흔들릴 때 저 또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복수보다 인질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도진의 희생정신은 진정한 영웅의 면모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변전소 스위치를 내리던 제시카의 떨리는 손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여자의 결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았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나누던 두 사람의 수중 키스는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이자 영혼을 묶는 성스러운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때 생존의 기쁨보다 함께 있다는 안도감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노모빌 추격전에서 도진이 보여준 초인적인 사격 솜씨는 그가 잃어버린 동료들을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짐작게 했습니다. 박중령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주저하는 제시카를 보며 살인이란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끔찍한 일임을 느꼈습니다. 나를 믿고 쏴라고 외치는 도진의 절규는 목숨을 건 신뢰가 없다면 결코 내뱉을 수 없는 말이라 전율이 일었습니다. 제시카의 총알이 박중령을 쓰러뜨린 순간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와 오만함을 동시에 산산조각 냈을 것입니다. 눈사태가 덮쳐오는 순간에도 서로를 놓지 않고 꽉 잡은 두 손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눈 속에서 파묻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로에게 고백하는 장면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랑뿐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구조대의 빛이 쏟아져 들어올 때 저 또한 그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 탈출한 듯한 벅찬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져야 했던 그들의 운명이 야속했지만 그렇기에 1년 후의 재회가 더 빛날 수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도진의 공허한 눈빛은 전장을 떠난 군인이 겪는 쓸쓸함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다시 나타난 제시카가 건넨 종신 계약서는 세상 그 어떤 프러포즈보다도 로맨틱하고 강렬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은 안 합니다라고 답하는 도진의 미소에서 비로소 그가 긴 전쟁을 끝내고 행복을 찾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총과 칼로 싸운 전쟁 기록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가는 두 영혼의 아름다운 성장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벼랑 끝에 몰린 것 같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세상이 춥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도진에게 제시카가 있었듯 제시카에게 도진이 있었듯 여러분 곁에도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편견의 색안경을 벗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용기 내어 손을 내미십시오. 그 맞잡은 손의 온기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삶이라는 전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적을 많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의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한 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전술이자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가슴 뛰는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바람사연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벅찬 감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